네, 돈이 모이는 곳, 시장에 수급과 관심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입니다. 오늘은 주요 섹터 얘기할 텐데요. 반도체는 말의 모해고, 다른 또 반도체를 기본이고 다른 섹터들의 관심에 대한 높잖아요. 몇 가지 섹터들 오늘 커버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네이버도 두나무하고 합병권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궁금하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주항공 분야 관련된 건데 올해 우주항공 관심주가 뜨겁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주항공도 그렇지만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스페이스X는 xAI하고 인수를 했습니다. 상장이 언제쯤 가시화되는 건가요? 또 그랬을 경우에 시장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을 한 게 2월 초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설이 처음 나온 건 지난해 12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장 가능성이 대두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관심이 확 불거졌던 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인데 상장 시점과 관련해서는 6월 달로 많은 언론에서 추정하는 이유도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뭐 생일과 관련해서 본인 생일에 맞춰서 IPO한다 이런 언급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희망사항 아닌가요, 6월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상장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좀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한다는 그 기간, 검토하는 기간이라든지 기관 수요 예측 받는 그런 기타 기관들의 소요되는 시간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빠르면 3분기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워낙 큰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장에 대한 검토할 것들도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핵심적인 요소는 상장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재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좀 많이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뭐 일론 머스크의 생일날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 IPO 시점 늦어지는 게 관련주들에게는 기대감이 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6월에 한다고 하면 단기적인 그 기대감은 좀 빠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시점이 너무 또 빨라질 경우에는 단기에 이제 좀 과열이 이제 많이 됐다가 좀 그 뒤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상장 시점에 따라서 뭐 또 이게 너무 또 미뤄질 경우에는 관련해서 좀 많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많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인 하반기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거는 물론 스페이스X의 상장 모멘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주에 대한 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국가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민간 기업으로의 그 우주항공 개발이 넘어갑니다. 이게 뉴스페이스라고 언급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우주항공 기본법을 만든다면서요.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 또 관련주들 동향 좀 알려주십시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민간이 완전히 주도하게 되는 뭐 이제 나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국가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은 뉴스페이스 쪽으로 표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계 자체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 규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민간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개발비 투입이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요소가 필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기본법을 통해서 좀 국내 민간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투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적들을 가진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러한 사업적 방향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그런 민간 영역으로의 그 뉴스페이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우주항공 기업들은 중소형주단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아마 뭐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레가이 뭐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을 텐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이제 다 커버는 안 하실 거고 인텔리아 테크는 목표 주가 상향하셨군요. 급등하고 조금 조정 흐름인데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인텔리안 테크는 지상 장비를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해상용 안테나에서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난해 12월에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국내 기대감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유럽향과 그리고 미국향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궤도 위성 안테나와 그리고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기존에 있던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정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이 매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작년부터는 저궤도 위성 해상용 안테나 시장은 많이 이제 매출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와 게이트웨이 안테나 매출 비중이 확 높아졌었던 것이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게이트웨이 안테나인 미국향 매출 비중이 확실히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민간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납품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거기에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온 당일날에는 이제 30% 상한가를 가기도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올해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상장과 맞물려서 저궤도 위성 통신 성장에 따른 인텔리안테크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목표 주가를 상하게 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6천 원 수준. 앞전에 한 14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요.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네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사실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물론 뜨거우면 관심이 있을 텐데 주가도 좀 잠잠하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아닌 뭐 다른 뭔가의 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 실적이 나오는 바가 그러니까 성적표가 우리가 기대한 성적은 수학 과목을 잘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영어에서 성적이 잘 나와버리면 시장에서 기대한 바와 조금 엇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향후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게 조율될까를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역시 AI입니다. AI 서비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를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굴지의 AI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성과가 좀 되게 미미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AI 서비스를 냈을 때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런 흐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인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이 좋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좀 주춤해 보였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좀 미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AI와 관련된 다른 성과가 있는 국내 다른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의 이제 관련된 기사를 통해 이제 공시를 통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입법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입법화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지분율을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은행에 이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법화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어느 정도 작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가 추이도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AI 서비스의 성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 친화적인 플랫폼 친화적인 법안 통과가 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이제 두나무하고의 합병, 또 카카오는 말씀하신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AI와의 협력 그런 건데 다들 보면 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는 두나무하고 이제 합병 이후에 어떤 그게 가시화되면 그림들을 그리고 이제 가격도 새로 설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이제 그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성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성과를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좀 반응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좀 트리거가 있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다음 게임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워낙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나 사실은 조방원 대형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타 섹터들이 많이 소외된 건 사실인데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게임주는 최근에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넷마블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동향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게임주도 성장성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가 핵심인데 게임주의 성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는 신작도 그렇죠. 예. 기존 게임이 잘 되거나 예. 아니면 신작이 이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런 신작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 혹은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 게임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작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아이온2나 뭐 리니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기존작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 기존작에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면서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작들의 매출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신작에 대한 성과가 낼 수 있는 게 게임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적인 변화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좀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커버하시는 거 가운데 우리가 세 개 섹터를 얘기했는데요. 우주, 항공하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인데 그 세 개의 섹터만 놓고 본다면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그냥 얘기한 순서대로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그렇죠. 상승을 하다니까 예. 받아 보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선뜻 손이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모멘텀은 결국에는 국내 관련된 주가 상승되는 흐름이 국내 관련된 이벤트가 아니라 해외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 예. 해외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좀 아무래도 그렇죠. 주가 변동도 올해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은 관심 없지만 또 이제 주가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느닷없이 하루에 막 20%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또 해둬야 될 섹터이죠.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가 우주항공,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니까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야 100포인트씩 오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6,000포인트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 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5,930 정도까지 찍었다가요. 네, 지금은 5,900 조금 밑에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률이 어떨 때는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좀 뒤지다가 이랬는데 오늘은 좀 비슷한 흐름들로 갑니다. 수급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미국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외국인들은 좀 매도입니다. 개인들 매수이고요. 기관들은 좀 특이한 거는 따라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폭발적으로 한 번씩 들쭉날쭉하게 사주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마칠게요. 예, 오늘은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먼저 가느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먼저 가느냐 아주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역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 시장 공감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